안녕하십니까. 빛나리 파미 이훈영입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세요. 지난 6개월 동안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2023년 새해가 들어 심기일전에서 우리가 농업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려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고요. 또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스마트팜에 관련해서 약 한 7편에 걸쳐서 제가 동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스마트팜 그러면 바로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이 도대체 스마트팜인지 우리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으로 돈 벌 수 있습니다. 근데 돈을 벌려면 정확하게 투자가 돼야 되고 또 정확한 관리, 정확한 그 원하는 목적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됩니다. 용어 정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스마트팜에서 스마트는 우리가 단어를 뜻을 살펴보면 스마트는 깔끔하고 말쑥하고 또 똑똑하면서 군더더기가 없는 이런 내용이 우리가 스마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농업의 농자는 우리가 기르고 키우는 일이에요. 기르고 키우는 일을 우리가 농이라 그러고요. 업은 바로 프로페셔널한 거, 전문가적인 거. 이 전문가 되는 것을 갖다 우리가 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못 벌면 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르고 키우는 일을 통해서 돈을 벌자.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자? 깔끔하게 하자. 군더더기가 없이. 그래야 부가가치를 가장 높게 만드는 게 되겠죠. 이게 스마트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무슨 그 시설하우스에 첨단 센서가 들어가고 그것이 컴퓨터제이션이 돼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데 그 환경값이 뜨고 이렇게 관리가 자동화가 되는 걸 갖다 전부 스마트팜 온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맞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그 스마트하게 우리가 센서를 쓰든지 이 기계 장치를 쓴다든지 해갖고 과잉 투자가 돼서 돈을 못 버면 그건 스마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스마트팜의 기본 개념이 되려면 우선 먼저 그것을 경영하는 그러니까 그 농장을 경영하는 경영주가 스마트하지 않으면 절대로 스마트팜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스마트팜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돈 버는 농업 그걸 갖다 우리가 스마트 농업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돈을 버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방법 아니죠. 우리가 추구하는 방법은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가장 값싸면서도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내 가지고 이렇게 정당한 거래를 통해서 최고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첫째는 뭐예요? 이 제품 자체를 만들 때 최소 비용으로 다시 말해서 토지 생산성과 노동 생산성을 극대화를 하고요. 또 최고의 품질 그러면 뭡니까? 이 제품들의 생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최고의 맛있는 제품을 만들어내야 되고요. 또 정당한 거래를 하려면 이렇게 만든 제품을 홍보를 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전부 대면 거래를 했죠. 매장에서 판매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해냈는데 요즘은 뭡니까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도 뭐 증명이 된 겁니다만은 상거래 50% 이상이 전부 뭐예요? 온라인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이 온라인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 있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선 먼저 농업에서 돈을 벌려면 대장무제를 써야 됩니다. 제가 농업 쪽에 뭐 평생을 일을 하고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 우리 농장에 다녀보면 대장모자를 쓰지 않은 농장들이 너무나 많아요. 다시 말해서 주인의식이 없는 겁니다. 그 대장모자를 우선 주인의식을 먼저 가져야 되고요. 그 주인의식을 갖게 되는 순간에 경영 마인드를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경영 마인드는 네 가지를 제가 이제 지적을 하고 싶은데, 첫째는 감가상각비예요. 두 번째는 인건비고요. 세 번째는 생산성, 네 번째는 품질입니다. 뒤에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감가상각비는 투자 재원에 대한 비용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무조건 시간이 지나면 내구 연수가 떨어지니까 이게 줄어드는 비용이죠. 가치가. 그 다음에 뭡니까? 농업 생산은 우리가 공업 생산처럼 로봇화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수도작 부분은 98%뭐 이렇게 거의 기계화가 다 됐습니다만은 90% 이상 그 기계화가 됐습니다만은 밭작물이라든지 시설 작물은 아직도 뭡니까? 우리가 수작업에 의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건비 투자 부분을, 인건비에 대한 비용을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생산성에는 두 가지가 있죠. 토지 생산성과 노동 생산성이 있는데, 단위 면적당 생산성은 우리가 환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재배 작목에 대한 기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유지를 할 수가 있고요. 노동 생산성은 인건비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 한 사람이 생산해낼 수 있는 그 양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네 번째는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 최고의 품질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 감가상각비, 인건비, 그 다음에 생산성, 품질에 대한 경영 마인드를 확실히 갖지 않으면 돈을 벌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비용 계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용에는 고정비하고 변동비를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고정비는 소유 비용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트랙터를 소유한다든지 콤바인을 소유한다든지 또 비닐하우스를 소유한다든지 이렇게 생산시설을 우리가 소유를 하려면 그 비용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그 비용이 투자가 되는 그 가치에 대해서 첫째가 이렇게 감가가 된다는 거, 이 부분을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투자가 됐으면 그걸 운전을 해야 되겠죠. 그 운전하는 비용, 그걸 갖다 우리가 변동비라고 그러는데, 그 변동비에서 가장 큰 것이 인건비예요. 물론 여기 연료비, 무슨 뭐 자재비, 뭐 수리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비용인데, 그 중에서도 인건비가 가장 큰 비용입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하고 인건비는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이 투자가 되더라도 반드시 제일 먼저 고려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자, 감가상각비를 직선법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계산한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랙터 60마력 구입가격을 우리가 3천만 원 줬다 그러면 내구년수가 8년이다. 그러면 직선법으로 계산한 식은 있었습니다. 내구년수분의 구입가 마이너스 폐기가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연 338만 원이 감가가 되고 있고요. 매일 이것은 아침에 일어나면 10,000원씩 무조건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랙터 3천만 원짜리 구입하는 순간에 매일 10,000원씩을 그냥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우스를 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우스도 내구 연수가 뭐 7, 8년, 10년, 10년이라고 보자고요. 거의 10,000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업 생산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농업을 위해서 3억을 투자를 했다. 그럼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 약 10만 원씩을 그냥 감가로 날아가는 겁니다. 3억 정도 투자가 되면 매일 뭐예요? 감가로만 나가는 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무조건 날아가는 겁니다. 돈 10만 원이. 그러니까 제대로 뭐예요?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사료 조제기, 이거 TMR기, 돈 1,000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투자가 됐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거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걸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뭐예요? 기계가 써져야 되겠죠.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섞어서 내비리려면 빨리 뭐예요? 정비를 해서 회수를 하셔야 되죠. 자본을 중고로 매매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게 뭐예요? 덜해서 이렇게 썩어 나가고 있어요.
무슨 재주로 돈을 벌입니까? 이거 지금 파종기. 이거 보세요. 이 트레일러를 이렇게 방치를 하고 썩고 있어요. 여기다 호박 올려 먹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뭐예요? 농기계를 구입한다든지 농업시설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그 농업 생산을 위해서 투자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감가로다가 그냥 날아가고 있다는 거. 이걸 이렇게 활용하지 않고 이렇게 썩고 내비리려면 이걸 뭐예요? 정비를 해가지고 중고로 매매를 해서 자본을 빨리 회수를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 너무 안타까워요. 또 보세요. 이렇게 어? 이게 한 10년 전 데이터이죠. 축사가 이렇게 무너졌어요. 비닐하우스도 이렇게 무너지고요. 이런 것들이 10년, 20년 주기에 한 번씩 있어요. 농민이 뭘 잘못했습니까? 이런 것도 뭐예요?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이죠. 이렇게. 그래서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장치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 보험은 당연히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에요. 보험에는 농기계 상해보험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자동차 보험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작물재해보험. 이게 정부에서 한 50% 보조를 하고 있거든요. 농협에서 시점에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농업 생산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농업을 업으로 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보험을 지불해야 되는 비용으로 인식을 하고 보험은 전부 다 들어야 되는 겁니다. 또한 농자재도 싸구려가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 파이프도 하우스 구조에 들어가는 이 파이프도 오리지널 정품 KS가 있고요. 비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뭡니까? 이 농자재도 싸구려가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비닐도 마찬가지예요. 부직포도 마찬가지고. 제대로 된 제품을 제대로 된 그 가격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제대로 설치를 해야 돼요. 설계 규격에 맞게. 이렇게 되는 순간에 뭡니까? 모든 거는 그냥 허사가 다 돼버리죠. 이거 보세요. 이게 에어로핀이라고 하는 방열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보조를 받으면서 그냥 100% 우리가 보조를 다 주면은 상관이 없는데 자부담이 꼭 들어가 있어요. 농가에서는 뭡니까? 어떻게든지 싼 가격에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비품을 쓰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녹이 났지 않습니까? 빨갛게. 그럼 여기만 녹이 났을까요? 아니에요. 이거 뜯어보면요. 이 에어로핀에 이 핀 뜯어보면 여기에 녹이 싹 쓸어 있습니다. 새 거일 때, 이 제품이 새 거일 때는 방열이 돼요. 열이 나와요. 난방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3, 4년, 한 5년 지나지 않습니까? 그럼 녹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접촉 부분이 제대로 접촉이 안 되니까 방열이 안 되죠. 그럼 별도의 온풍 난방기를 또 돌립니다. 이건 정품이에요. 녹 안 났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만이 살 길이 아닙니다. 또 평당 단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는 제품을 어떤 걸 사용했느냐, 어떤 시스템을 갖췄느냐, 이것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농가들은 뭡니까? 평당 단가만 따져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특히. 그러니까 투자를 하실 때 평당 단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또 보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생산 시설을 내가 원하는 가격에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꼭 대장모자를 쓰셔야 되고요. 이거는 그 네이버에 그 올려와 있는 내용을 제가 캡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농업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이제 정부 보조를 받았겠죠. 이중 비닐이 반대로 넘어가고 한동에 물이 고여 내려앉고 난리도 아니네요.
어찌어찌 해서 고쳐놨는데도 비닐이랑 파이프는 다 굳고 비닐 구멍 나고 해서 예풍이 심해 난방도 잘 안 되고요. 예풍이 심해서 안 써드는 열풍기를 2대 돌리고 유리비도 하루에 10만 원씩 추가로 더 들어가고 중앙에 물이 고이고 신경을 너무 많이 써서 하루에 해도 머리가 안 나쁜 날이 없고 밤 11시 12시에 잠자기 전에 꼭 확인하러 하우스에 간다는 게 이게 농업입니까?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을 할 때서부터 대장모자를 쓰고 제대로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농업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또 아니면 지금 이 농업을 경영하고 계시는 분들 반드시 대장모자를 쓰세요. 오늘부터. 그리고 뭡니까? 경영 마인드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썩고 있는 농기계는 없는지 그런 시설은 없는지 빨리 정리를 하세요. 깔끔하게 해요. 스마트하게 해요. 그리고 경영 마인드를 갖자. 감가상각이 된 거. 그 다음에 인건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뭐예요? 생산성에 관한 거. 생산성은 토지 생산성과 노동 생산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에 대한 거. 또 뭐예요? 최고 품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 이런 것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또 지속해서 계속 다음 내용에 또 올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